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결국 악의 편이라고. 방관은 최대의 수치입니다. 비겁은 최대의 지향입니다. 생각하는 국민, 행동하는 국민, 나는 살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제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잠깐 부정선거 얘기를 했었는데요. 사실 부정선거는 음모론이다 라는 프레임이 씌워져 버린 우리나라에서 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부담도 되고 주변에서 걱정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선거가 끝난 이후에는 이제 그만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부정선거 문제는 우리가 반드시 바로잡아야만 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외면하고 그냥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다른 영상을 올린다는 게 제 스스로 도저히 용납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2달 반 동안 아무 영상도 올리질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동안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우선 저는 본업이 따로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 5월 달에 했던 것처럼 부정선거와 관련된 영상들을 계속 올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대신 오늘 영상에서 도대체 왜 우리가 부정선거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 2가지만 정리해드리고 이 부정선거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앞으로 올려드릴 저의 모든 영상에 짧은 버전의 부정선거 캠페인 영상을 넣으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라도 해야 제가 다시 영상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당분간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아직도 부정선거를 음모론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뭐라고 하시기 전에 제가 오늘 말씀드릴 2가지 문제점을 꼭 들어보시고 정치적인 편견 없이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지금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가 불편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본인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은 아닌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우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 역시 부정선거는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이다 라고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계엄을 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도대체 왜 계엄을 했을까 그런 의문을 갖게 되면서 부정선거와 관련된 자료들을 많이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상한 점들이 정말 많긴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진짜같이 보이는 가짜 정보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100%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싶어서 저는 제가 직접 선관위의 웹사이트에서 지난 13년간 치러진 4번의 대선과 4번의 총선 결과를 전부 다 다운받아서 그걸 일일이 다 취합을 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제가 원래 물리를 전공하면서 통계 공부도 조금 했었는데요. 그런 제 눈에는 1 더하기 1은 3, 뭐 거의 이 정도 수준으로 선거 결과가 이상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이런 내용을 공유했던 거고요. 그때 보여드렸듯이 이상한 점들이 정말 많은데 이걸 한 번에 다 얘기하기는 어려우니까 오늘은 딱 2가지 문제점만 보여드릴게요. 이 2가지 문제만 잘 보셔도 아마 부정선거를 음모론이다 라고 단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혹시라도 제 논리에 어떤 오류가 있다면 꼭 알려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부정선거를 음모론이라고 단정하면 안 되는 2가지 문제가 뭔지 말씀드려볼게요. 우선 첫 번째 이상한 점은 제외투표입니다. 이게 왜 이상하냐면요, 이번 21대 대선 결과가 전국적으로는 민주당이 이겼지만 지역별로 보면 국힘이 이긴 곳도 많거든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서쪽에 있는 서울, 경기, 충청, 전라 지역에서는 거의 다 민주당이 이겼고 동쪽에 있는 강원도, 경상도 쪽에서는 거의 다 국힘이 이겼어요. 이렇게 지역에 따라 정치 성향에 큰 차이가 있다는 거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근데 제외투표는 어떨까요? 제외투표는 외국에 계신 분들이 하는 투표인데 이 제외투표도 출신 지역별로 선거 결과가 올라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전라도 출신 분들의 제외투표 결과 그리고 경상도 출신 분들의 제외투표 결과를 다 구분해서 볼 수가 있는데 그 결과를 보시기 전에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는 이 제외투표의 결과가 어떨지 잠깐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경상도 분들은 원래 국힘 쪽 지지자가 많으니까 외국에 나가도 아무래도 국힘 쪽이 더 높게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전라도 분들은 원래 민주당을 많이 지지하시니까 외국에서 투표를 해도 아무래도 민주당 쪽이 더 높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번 21대 대선의 제외투표 결과를 보면 전국의 253개 투표구 중에서 딱 한 군데 경상남도 의령군에서만 국힘이 이겼고 나머지 252개의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이 이겼습니다. 참고로 이번 대선의 최종 결과, 그러니까 제외투표, 사전투표, 본투표를 다 합친 결과를 지역별로 보면 강원도하고 경상도에서는 지금 보시듯이
총 63개 투표구 중에서 민주당이 이긴 곳은 4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강원도와 경상도의 총 63개 투표구 중에서 94%나 되는 59곳에서 국힘이 이겼습니다. 근데 제외투표는 이 63곳 중에서 딱 한 곳만 빼고 전부 다 민주당이 이긴 거예요. 이런 결과를 보고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게 과연 음모론자라는 소리를 들을 만큼 잘못된 걸까요? 제가 지난 5월 달에 여러분들하고 전화 토론도 많이 했었는데요. 그때 어떤 분이 원래 외국에 나가면 선진 문물을 경험하면서 정치 성향이 진보로 바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설명을 하셨었어요. 사실 저는 미국에서 대학도 다녀보고 직장 생활도 해봤었는데 그런 설명에는 전혀 공감이 안 됩니다. 근데 그래도 100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 쳐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치자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거 너무 이상하니까 이 제외투표 결과는 조작이 된 게 아닌지 우리 확인을 좀 해보자 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혹시 선거는 원천적으로 조작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가설은 말도 안 되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음 문제를 보시면 그 생각이 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이상한 점은 선관위예요. 선관위는 오래전부터 제외투표랑 사전투표에서 대놓고 법을 어겨왔어요. 자세한 내용은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투표용지를 바꿔치기 하는 문제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법인 공직선거법 157조, 158조, 218조를 완전히 어겼습니다. 대놓고 불법 선거를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번 21대 대선에서만큼은 이 공직선거법 157조, 158조, 218조를 제대로 지켜달라라는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14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회의원 조배숙 님이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김용빈 판사님께 이번 선거에서만큼은 이 법을 꼭 지켜달라 라는 요청을 했었는데요. 선관위 사무총장 김용빈 판사님은 불법 선거는 맞지만 이 법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지킬 수 없다. 그래서 그냥 법을 바꾸겠다 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잠깐 영상 보고 이어갈게요. 지금 사전투표가 문제가 되는데요. 원래 투표용지에 사전투표관리관에 실 도장을 찍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실제로 지금 이거는 이미지 출력을 하잖아요. 네. 이게 법에 어긋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이번 사전투표에서는 원래 법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사실은 법에 위반되는 식의 규칙을 좀 상정한 부분 때문에 부정선거 의혹도 제기가 되고 이런 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빨리 정리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부분으로 선거 관리를 하는 실질적인 그 문제점을 해결을 하고자 하는 방안은 오히려 규칙을 법률로 전환시키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취지는 실제적으로 운영할 때 사전투표 관리관이 실인을 날인하게 되면 그 제대로 시행되는 그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이 그 실무적인 그런 견해입니다. 자, 이 법이 정말로 그렇게 지키기 어려운 법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관위는 훨씬 더 어렵고 복잡한 방법을 쓰면서까지 이 법을 어기고 있어요. 이거 정말 중요한 문제니까 자세히 설명드려볼게요. 우선 공직선거법 158조 3항을 보면 사전투표를 할 때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를 인쇄해서 사전투표관리관 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어서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할 때 우리 투표용지 받잖아요. 그 투표용지는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을 찍어서 주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직선거법 218조의 19 2항에도 제외투표를 할 때 제외투표소의 책임위원은 투표용지를 인쇄해서 책임위원 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해서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외투표를 할 때도 투표용지에는 각 투표소의 책임위원의 개인 도장이나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이런 법이 왜 있는 걸까요? 투표용지를 그냥 나눠주면 편할 텐데 왜 거기에다가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을 찍도록 해놨을까요? 그건 아마 혹시라도 나중에 누군가가 이 투표용지를 바꿔치기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 아닐까요? 각 지역별로 투표관리관들의 개인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해버리면 나중에 누군가가 이 투표용지를 바꿔치기 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이번 선거에서도 역시나 이 법은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시듯이 이렇게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을 찍는 게 아니라 선관위가 만든 도장의 이미지 파일을 인쇄를 해버렸어요. 이렇게 하면 이 이미지 파일만 갖고 있으면 나중에 얼마든지 투표용지를 바꿔치기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선관위 사무총장 김용빈 판사님은 도장을 직접 찍는 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 법은 지킬 수가 없다. 오히려 법을 바꾸겠다라는 발언을 한 겁니다.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실제적으로 운영할 때 사전투표 관리관이 실인을 날인하게 되면 그 제대로 시행되는 그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이 그 실무적인 그런 견해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는 게 그렇게까지 어려운 일로 보이시나요? 제가 사전 투표할 때를 생각해 보면 신분 확인을 할 때 시간이 많이 걸렸고 특별히 할 일 없이 가만히 앉아 계시는 분들도 많았기 때문에 저한테 투표용지를 주시기 전에 잠깐 도장을 한번 찍고 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일 뿐이고요. 만약에 정말로 이 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의 도장을 찍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라면 그럼 지금부터 설명드릴 당일 투표에서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직선거법 157조 2항을 보면 선거일에 투표용지를 교부할 때는 투표관리관이 사인 날인란에 사인을 찍은 후에 선거인에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인이 뭘까요? 국립국어원의 표준 대사전을 보면 사인이란 개인이 쓰는 도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당일 투표에서도 투표관리관은 투표지를 줄 때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을 찍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번 선거의 당일 투표에서도 이 법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선거들과 마찬가지로 이번 선거에서도 투표관리관들의 사인이 아닌 선관위의 도장을 찍었어요. 지금 보시는 화면에 왼쪽과 같은 개인 도장이 아니라 오른쪽과 같은 도장을 각 투표소별로 따로 만들어서 찍은 거죠. 참고로 이번 21대 대선의 투표소는 14,295개였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법대로 하면 선관위에서는 그냥 투표관리관들한테 개인 도장을 찍어주세요 라고 안내를 하면 될 것을 굳이 서로 다른 도장을 14,295개나 만들어서 그 도장을 사용한 거예요. 그리고 그 도장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 도장들을 누군가가 보관하고 있다면 조작을 하는 게 좀 더 쉬워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논란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까 선관위 사무총장님이 사전투표와 재외투표에서는 투표지에 도장을 직접 찍는 게 너무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인쇄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었는데 도대체 당일 투표에서는 왜 이렇게 더 복잡하고 더 어려운 방법을 쓰면서까지 법을 안 지키는 걸까요? 이번 21대 대선은 대통령의 계엄령 때문에 치러진 선거였어요. 그리고 그 계엄령의 주된 내용 중 하나가 부정선거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법들을 꼭 지켜달라는 요청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 역시 이런 법들이 전혀 지켜지지 않은 불법 선거로 치러졌어요. 그리고 중앙선관위 사무총장님이자 대한민국의 판사인 분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 법을 바꾸겠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만으로 부정선거가 100% 확실하다 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정황이면 표현의 자유가 있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 제기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 처벌하겠다는 법을 만들려고 하고 청문회에서 유튜브 코리아 사장님을 불러서 도대체 왜 아직도 유튜브에는 부정선거 영상이 돌아다니냐며 제재를 하겠다는 발언을 하고 정치인들과 언론이 앞장서가지고 부정선거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음모론자, 극우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거는 이건 정말 잘못된 거 아닌가요? 각종 언론과 선관위에서는 마치 모든 의혹이 다 해소된 것처럼 말하면서 부정선거를 음모론으로 몰고 있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 교묘하게 왜곡된 이상한 설명 등이 정말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정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의 정치적인 입장과 상관없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2025년의 대한민국에서는 이상하게도 부정선거를 얘기하면 극우, 음모론자가 되어버립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김어준 씨나 이재명 대통령도 부정선거를 강력하게 주장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지금 이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요. 왜 그런 걸까요? 그들이 그때 거짓된 음모론을 펼친 게 아니었다면 한때 그 누구보다도 이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 가장 큰 목소리를 냈던 그들이 도대체 왜 지금은 똑같은 문제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부정선거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이렇게 가만히 있지 말고 반드시 이 문제를 밝히는데 앞장서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지금 부정선거가 100% 확실하다라는 주장을 하는 게 아닙니다. 부정선거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선거 결과가 너무 이상하지만 그게 실제 선거 결과일 수도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이상한 선거 결과를 눈앞에 두고도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극우라고 하고 음모론자라고 하는 건 너무나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정선거가
정말로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정확하게 밝힐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다 밝혔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스스로 조금만 알아보셔도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통합선거인 명부 확인, 그리고 다음 선거에서라도 오늘 말씀드린 법들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이 법이 바뀌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공직선거법 157조, 158조, 218조가 개정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 관심 많이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직도 부정선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김어준의 더 플랜, 그리고 이영돈 PD의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를 꼭 보시길 바라고요. 이 정도 내용도 스스로 찾아보지 않고 그냥 원래 보던 방송, 원래 보던 채널만 보시는 분들은 제발 이 문제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명백하게 선거 과정은 불법이었던 거죠. 보다 엄청난 규모의 3.15 부정선거를 능가하는 부정선거였다. 저는 뭐 선거 직후부터 그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했으니까. 지네들은 다 재검표해놓고 너는 불복하는 거야? 왜 있다고 소리하는 거야 도대체? 그걸 불복하면 어쩔 건데?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결국 악의편이라고. 방관은 최대의 수치며 비겁은 최대의 지향이며 생각하는 국민, 행동하는 국민, 아니